자, 15일 오늘 공시된 풍원정밀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기관 경쟁률은 1556대 1, 의무 확약률은 11%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죠. 저희 안어주의 종합 매력도 점수는 63점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전까지 진행된 중소형 공모주 중에서 종합 매력도 63점을 기록했던 공모주의 상장일 주가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 풍원 정밀은 양호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 정도 기관 수요 예측 결과라면 청약 시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될지 예상해보는 영상입니다. 자, 먼저 공모가가 최종 확정된 풍원 정밀 공모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원 정밀은 2월 17일에서 18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데 유의하실 점은 대신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완료돼야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16일까지는 계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나온 공시 결과 희망 공모 밴드 13,200원에서 15,2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는 공모 밴드 상단인 15,200원으로 확정이 되었죠. 기관 경쟁률 1556대 1을 보였는데요. 풍원정밀을 주관하는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비례 청약을 배정할 때 546입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걸 LG에너지솔루션 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원정밀은 OLED 증착용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자, 풍원정밀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지 수요 예측 결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0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경쟁률 1556대 1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 경쟁률 1556대 1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공모주 102개 중에서 29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의 11%가 의무 확약을 신청했는데요. 확약 내용을 살펴보면요. 15일, 1개월 등 단기 확약뿐만 아니라 3개월 확약과 6개월 확약도 골고루 분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확약률 11%는요, 102개 공모주 중에서는 52등에 해당하죠.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가격 제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무려 거의 100%에 가까운 99.8%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인 15,200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기관도 전체의 62%로 꽤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 이를 반영해서 풍원정밀은 주관사의 평가금액 19,679원에서 22% 할인한 15,200원으로 공모 가격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자, 이러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금액을 종합해서 야너주의 종합 매력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률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을 지표화한 종합 점수는 63점으로 102개 공모주 중에서는 40등을 기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합 매력도 63점을 기록한 이전 공모주들의 주가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종합 매력도 63점을 기록한 중소형 공모주는 P&H테크와 CE랩, 사이버원, 브레인즈 컴퍼니, 원준, 비트나인 총 6개였는데요. 이러한 6개 종목의 시초가 상승률은 평균 55%였고 종가 기준 상승률은 평균 62%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풍원 정밀보다 기관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은 비트나인 한 종목이었고요. 다만 의무 확약의 경우에는 원준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네요. 또한 유통 가능 금액을 살펴보면 유통 가능 금액이 상장일날 작았던 사이버원과 브레인즈 컴퍼니의 경우에는 상장일날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반면에 유통 가능 금액이 상장일날 컸던 원준과 비트나인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못한 수치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 데이터를 반영해서 풍원정밀 저는 목표가를 공모 가격 대비 50% 상승한 23,000원으로 잡아두었는데요. 만일 풍원정밀이 상장일날 주가가 23,000원으로 상승한다면 시가총액은 약 5,150억 원에 해당합니다. 풍원정밀의 투자설명서에는 2022년과 2023년에 예상되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자세히 적어두었는데요. 이러한 추정손익계산서에서 2022년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이 약 160억 원이었는데요. 23,000원 시가총액 5,100억은 이러한 예상순이익의 32배에 해당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페드의 긴축 리스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에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보다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의 하락률이 큰데요.
만약 풍원정밀이 공모가 산정 시에 비교했던 기업들의 최근 주가 하락은 어땠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풍원정밀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핌스, 덕산 테코피아 이렇게 4종목을 비교 기업으로 산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주가가 54,800원이었는데요. 2월 15일 종가가 4만원이라서 약 30%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녹스 첨단 소재와 핌스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는 공모가 산정할 때의 기준 주가와 현재 주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홍원정밀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적용했던 PER은 21.5배였는데요. 최근 비교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이 19배라서 크게 하락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를 제외하면 공모가 산정 시보다 큰 주가 하락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온 만큼 풍원정밀에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풍원정밀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 예상해보면 균등 모집 수량 37만 5천주, 비례 배정 역시 37만 5천주로 비례 배정에 57억 원을 모집하는데요. 저는 청약 예상 건수로는 25만 건, 예상 증거금으로는 5조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균등 배정 수량은 1.5주, 예상되는 비례 경쟁률은 약 1800대 1 수준인데요. 자, 풍원정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저는 예상 목표가로 공모가 대비 50% 상승한 23,000원을 예상하고요. 균등 배정으로는 한 주에서 2주 정도 배정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한 주를 배정받는다면 예상되는 수익은 약 6,000원으로 바닐라 라떼 한 잔 정도, 2주를 배정받는다면 14,000원 수준으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겠네요. 비례 청약을 노릴 경우에는 546입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비례 경쟁률이 1754대 1이 나온다면 546입을 고려해서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1500주를 청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140만원이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언급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은 모두 예상 수치일 뿐 실제 수치는 청약일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풍원정밀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청약 시 예상 수익을 다뤄본 영상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실적 시즌에 돌입해서 주요한 실적을 꾸준히 찾아보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단계로 쿠키 영상처럼 어떻게 하면 주요 기업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 게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인데요. 이 다트의 가운데 검색 조건을 누르시면 회사명뿐만 아니라 보고서명으로도 공시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나요? 이 검색 조건에 보고서명을 클릭하시고요. 검색할 보고서명에 손익구조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보고서명을 어떤 걸 선택할지가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4가지 보고서가 선택이 되면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 검색을 누르면 바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의 실적이 매출액이나 손익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감소한 법인들의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조회하는 오후 6시 기준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아시아나 항공의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경을 클릭해봅니다. 자,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전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조 8,900억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4조 3천억으로 10% 늘었는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2%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요. 화물사업 호조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영업의 손실이 늘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각 기업들은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 이상,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동하게 되면 공시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시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공시가 하루에 몇 개나 올라오냐면 한 페이지에 15페이지인 이러한 공시가요. 15일 화요일 하루에만 약 7페이지가량이 올라옵니다. 자, 15개의 7페이지면 100개의 기업이 실적 공시를 내고 있는데요. 꼭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떠한 산업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감소했다면 해당 주요 변동 원인에 어떠한 감소 원인이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바로 실적 시즌의 주요한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100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을 따라가기가 매우 벅찬데요. 저희 안어주도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공시도 자세히 살펴보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적 시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공유하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어주는요, 앞으로도 공모주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공부하는 영상 다양하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야너주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